호재일까? 악재일까?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들 모두 다 기억하시죠? 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감자와 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무상감자, 유상감자,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감자와 증자는 자본의 변동이 아니라 자본금의 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자와 증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네, 자본과 자본금부터 쭉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본금을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액면가라는 것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부분이 우리 액면가와 함께 주식수가 합쳐지면 그리고 이것이 초반에는 시가총액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금과 이꼴이 된다라고 했다가 차후에 우리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으로 시가총액이 변하게 된다. 시가총액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느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자산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자산의 규모가 커진다 해서 시가총액이 커진다. 이것이 비례한다. 항상 일치한다. 같은 비율만큼 늘어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가치가 시가총액의 가치와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자와 증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주주로서 호재인가 혹은 악재인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유지해야 되는가 혹은 매도해야 되는가 혹은 더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가, 이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입니다. 주주들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주주에게 유상으로, 그러니 주주에게 비용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주주에게 비용을 받고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주식수를 늘리는 것,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새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주주에게 새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주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린다 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자와 증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그리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잘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에서 유상증자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이렇게 구글 창에 유상증자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네, 2시간 전, 23시간 전, 그리고 5시간 전에서 오늘 당일에도 24시간 이전에도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니 라이트론, 골드퍼시픽, 그리고 삼성중공업, UTI들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유상증자 방식에 제3자 배정이라는 방식이 기록된 부분도 있고 제3자 배정 그리고 제3자 배정,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도 안 먹히나? 삼성중공업 신용 하락 우려라는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유상증자에는 배정의 방식도 정해져 있고 1조를 유상증자해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신용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구글에서 네 글자만 검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지금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 어? 이것은 삼자 배정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것이고요. 왜 유중도 안 먹히지? 아, 이것은 배정 방식이 이래서 그렇지. 지금 삼성중공업의 신용 상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저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회사들 중에서 삼자 배정이라고 뜨는 라이트론 그리고 골드 퍼시픽, UTI 같은 회사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회사의 이야기로 드릴 것은 아니고요. 삼자 배정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삼성중공업은 모두 다 알고 있는 회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중공업 업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공업 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와서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힘든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트 사이트에서 우리 사업 보고서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공유한 적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사업 보고서 중에서 유상증자 혹은 감자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다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찾는 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트의 주요 사항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요 사항 보고서 안에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 감자가 결정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최근에 감자도 했었구나. 감자도 결정이 나 있구나. 그런데 증자까지 한다고?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다트 주요 사항 보고서. 삼성중공업 회사이고요. 감자 주식의 종류와 주해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과 지금 현재 기타 주식의 감자 주식을 하려고 한다.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감자전의 자본금이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감자전의 자본금이 줄어든 거 보입니까? 네, 감자는 무엇입니까?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 지난주에 학습한 거 복습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감자는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자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감자 전후의 주식 발행수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 전후의 주식 발행수가 변화되지 않았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살펴보면은 감자 기준일을 살펴보면 7월 달에 감자가 결정이 되었군요. 감자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봤더니 액면가액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이 액면가액을 1,000원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액면가액 감액을 통해서 무상 감자를 하겠다. 주식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인다? 액면가액을 줄인다. 액면가액을 5,0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줄이면은 몇 퍼센트 감가상각한 겁니까? 감자한 겁니까? 네, 80% 감자한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감자 비율에 주식 비율에 80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자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16% 지금 현재 급락했다. 지금 결정난 건 감자인데요.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자 후에 증자를 예측하고 있다. 혹은 기존에 했던 증자를 하고 또다시 감자를 한다라고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사항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2021년에 감자 7월 20
6일이네요. 6일 기준으로 감자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유상증자나 그리고 감자, 유증도 안 먹혀서 지금 현재 감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감자 역시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80%의 감자를 하려고 한다. 액면가액의 감자를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감자 사유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재무 구조 개선. 이것만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 좋구나. 새로 내가 내 돈에 자본금을 넣어서 지금 기존의 삼성중공업에 나는 주주가 아닌데 미래를 내 돈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것. 주요사항 보고서를 중심에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매수 클릭을 누르시기 전에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최근에 발행한 사업 보고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상장된 후에 3년 정도는 지켜봅니다. 바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상장됐어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구나. 내 돈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실되게 회사를 잘 살펴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잘 살펴본 후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상장되기 전에 공모주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안 보거든요. 최소 10% 그리고 최대 100% 정말 운이 좋게 되면 160%까지 수익을 보게 되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상장되는 주식에 상장 전 공모주를 냈을 때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수익을 보고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공모주는 시작할 때 그 공모주 당일이나 그 일일날 팔면서 수익을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상장을 하고 나서는 제가 3, 4년간 지켜봅니다. 무엇을 지켜봅니까? 이 회사가 사업을 잘 하겠느냐를 꾸준히 지켜봅니다. 이슈가 아니라 정말 테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지를 살펴보고 제가 주주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노력하는 부분 우리 학생들도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뜰 것 같다. 아닙니다. 정말 뜨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 보고서 살펴보시고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요 사항 보고서까지 매번 보시면서 주주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 감자도 하고 지금 증자도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증자,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유상증자를 이야기 드리려고 기사를 찾다 보니 삼성중공업이 나왔고 삼성중공업의 주요사항 보고서를 찾다 보니 최근에 감자 결정된 걸 찾아내서 공유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 유상증자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무엇이 늘어나는 겁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면에 띄어진 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조금 금융 지식이 똑똑해지셨으니 유치부에서 초등학생으로 금융 지식이 지금은 올라왔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 수업이 끝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투자 종목을 찾는 정도가 된다면 중고등학생이 되겠죠. 네, 이것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네, 주식을 바라보는 네, 지금 현재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화면 보시겠습니까? 네, 목적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한답니다. 두 번째는 왜 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실 거라 믿어요. 호재는 어떤 걸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채무 상환 비용을 조달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호재일까요? 아니죠. 악재에 해당이 되겠죠. 회사에서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주주에게 "우리 빚 갚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호재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 빚을 갚으려고 해서 운영 자금 좀 주십시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우리 부품 살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 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악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호재는 어떤 부분일까요? 돈이 필요해서요. 왜 필요한데? 빚 갚는 거 말고요. 매번 쓰는 소득 말고요. 설비 투자하려고요. 투자 확대하려고요. 우리 신규로 사업을 만들려고요. 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인수하려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는요. 가계 경제학을 학습하고 가계 재무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저축과 투자해 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재무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비가 없어서 빚을 내는 것은 건강한 부채입니까? 건강한 자본을 늘리는 방식인가요? 자본 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늘리는 방식을 고민할 때 건강하게 늘리는 방식, 비건강하게 늘리는 방식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비가 부족해서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이 청약을 받은 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토기 과열 지역에 묶여 있어서 중간에 중도금을 쳐야 되는데 중도금이 없는 거예요. "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줘." 이거 나중에 내가 생각할 때 이 토기 과열 지역이 풀리고 마지막에 내가 중도금 이후에 마지막 금액을 치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기 가열 지역이 풀리게 되면 프리미엄 받아 가지고 갚을 때 이 이자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높일 것 같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투자 확대죠. 이럴 때는 우리가 건강한 빚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투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A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A+1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확대될 것 같아요. 돈 필요해요. 이 돈을 필요한 방식을 어떻게 빌릴까 고민을 해 봤더니 우리 채권 발행할까도 고민을 해 봤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주주들한테 나눠 주는 걸로 하고 싶고요. 채권은 제가 이자를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더 발행하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호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가계 경제와 그리고 기업의 경제와 연결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돈이 없어서 악재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호재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악재, 호재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외의 법칙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것을 기준점을 삼으시되 호재일까 악재일까 내 돈을 투자할까 말까로 항상 고민하시게 되면 조금 더 건전한 건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적에 따라서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이 앞서서 우리가 뉴스 기사 기억하십니까?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삼자 배정입니다. 라이트론, 골드 퍼시픽, 그리고 UTI 같은 경우에 삼자 배정 방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자 배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유상증자에도 증자 방식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아마 우리 학생들 하고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똑똑해요. 자, 유상증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권한을 먼저 준다라는 겁니다. 일반 배정 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봤던 삼자 배정 방식, 눈에 익으시죠? 삼자 배정 방식은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주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구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일반 배정은 전체 누구든지 상관없다. 삼자 배정은 특정한 삼자인을 정한다. 혹은 특정 기업을 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회사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정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매수할까? 매도할까? 유지할까?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삼자 배정 방식이래. 주주 배정 방식이래. 일반 배정 방식이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매수할까? 매도할까? 이대로 유지할까를 나는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배정 방식에 따라서도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는 있겠죠. 그럼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삼자 방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자 배정 방식은요. 특정인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정인이 누구인지 특정 기업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만약에 A 회사를 A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특정 기업이 만약에 삼성전자예요. 어떨 것 같아요? 왠지 호재일 것 같지 않으세요? 삼성전자가 아무 회사나 유상증자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왠지 믿을 만한 회사가 그 사람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삼자가 신주를 인수하려고 하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이 삼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인수하려고 할까? 그 목적이 혹시나 신주는 우리가 기존의 주식보다 할인을 합니다. 할인해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 넘어와 볼게요. 할인된 신주를 매수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을 하기 위한 것일까? 그렇다면 삼자는 할인된 신주를 사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팔고 바로 빠지겠죠.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삼자 배정 방식도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점 찍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 성장 가치를 믿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투자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큰 기업들이 너희 회사 내가 같이 투자하겠어. 나에게 신주 발행하자. 라고 한다면 장기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호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자가 신주를 인수하냐에 따라서도 호재이다 혹은 악재이다. 그럼 내가 매수 포지션 잡을까? 매도 포지션 잡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까? 라는 것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리하시면 좋을 것이요. 신주를 발행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혹은 의무보호 예수기간은 긴지 짧은지를 보시면서 규모와 기간을 가지고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신주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의무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사고 나면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보유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팔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보유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팔 수 없습니다. 2년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예, 기간의 퍼센트도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20%, 30%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은 길수록 좋다.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고 성장할 동안 삼자 배정을 받은 이 회사나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게 된다면 주가가 안정화되겠죠. 그 뒤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가 안정화에 의해서 그렇게 큰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삼자 배정 방식 잘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주주 배정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주 배정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주주는 누구입니까? 기존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기존의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먼저 사실래요? 라고요.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키워드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주 배정 방식으로 한대. 그렇다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잡는 것이 맞을까?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이때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조심하면 될까요? 고민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유상증자가 발표가 났다면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겠죠. 왜? 주주 배정 방식이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구주주인 내가 현재 내 주식 잔고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먼저 집중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나는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떤 포지션을 잡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2교시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결해서 2교시 때는 권리락과 그리고 권리락을 구하는 부분 그리고 실권주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쭉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뵐게요.